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특히 요새 신종플루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기와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날씨가 추울 때가 더울 때보다 감기를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추울수록 사람의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외에도 여름철에는 냉방된 실내와 무더운 실외를 오가다가도 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실내와 찬바람 부는 실외를 오가다가 걸리며 봄이나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지고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즉 기온이나 습도가 자주 바뀔 때 신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감기인 것입니다. 원인이 이렇다 보니 감기야말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인데요. 성인에 있어서는 과로 등으로 인한 원기 부족, 소아에 있어서는 면역력 약화 등이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선 감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속의 좋은 기운과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갖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과 외부의 나쁜 기운이 싸움을 벌이니까 열도 나고 몸도 쑤시고 기침도 나며 가래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침이 나는 것은 가래를 뱉어내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기침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약만 쓰면 가래가 배출되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열이 나는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몸에서 체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약 20% 정도만큼의 대사 변화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항체 형성이나 백혈구 활동 등 면역 기능도 높아지지요. 또 오한이 드는 것은 열을 더 잘 내라고 근육의 섬유 조직을 마찰시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것은 몸에 침투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면역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우리 몸에서 적과 전투가 일어나면 불이 나고 집이 타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신체 증상으로는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고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면역 체계와 바이러스, 세균 등이 전쟁을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없애서 싸움을 못하게 하면 우선은 전투가 일어나지 않으니 열도 안 나고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은 우리 몸에 계속 사는 녀석들이 아니므로 나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해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주변에 계속 있죠. 이후에 외부에 다른 나쁜 기운이 다시 들어오면 정작 싸워본 경험이 없는 우리 몸은 또 얼마 못 버티고 다시 지는 결과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증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평소에 몸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고 혹시 감기에 걸리더라도 주사나 약에 너무 쉽게 의존하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감기를 달고 살다 보면 제대로 성장 발육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감기를 순 우리말로는 곧불이라고 하는데 이는 코에 불이 났다는 뜻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것인데 감기는 열이 나는 증상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00여 개나 되고 사람마다 체질과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수년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또한 바이러스 질환이었죠. 신종플루도 바이러스 질환 중에 한 가지이며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감기나 신종플루는 왜 걸리는 것일까요? 우선 감기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찬바람, 서양의학에서는 감기 바이러스를 지목하였습니다.
한약에서는 이것을 사기,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거나 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운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한방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도와주어 면역 기능을 좋게 하여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우리 몸이 이겨내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새 뉴스에 보면 신종플루에 약한 계층이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 임산부들이라고 하죠. 앞에서 말했듯이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 신종플루와 같은 질환에 감염이 잘 되며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종플루는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악성이고 변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을 때 증상이 심해질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악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면 항바이러스 제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거나 백신 주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지만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방주사도 많이 부족한 편이며 타미플루 처방전 자체도 부작용이 많아서 선진국의 경우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투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면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고 손으로 눈과 코, 입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홍삼 등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자신하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체질에 맞게 처방되지 않은 홍삼이나 그 외 건강식품들을 맹신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의원에서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추어 신체의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한약을 처방받고 인체의 경락을 조절하는 침구치료, 약침치료 등을 통해 병을 스스로 이겨내어 낫게 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방치료는 편도선염, 비염, 축농증, 중이염 등 만성적으로 자주 재발하는 증상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의 소중한 면역기관을 지켜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한약을 처음에는 먹기 힘들어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루약 모양의 한방 과립제나 캡슐에 담겨있는 발효한약의 경우 양이 적고 한약 특유의 향도 적어서 복용이 쉽고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시켜 간편함으로 치료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감기를 달고 살던 아이가 한약 매첩을 먹고 한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녹용한약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많은 논문이 있으며 실제로 감기나 독감의 예방 효과도 매우 우수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환자들분들도 보약 처방을 받아 복용한 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해소되는 등 신체의 원기가 회복되어 그 뒤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예를 많이 봐왔죠. 무조건 양방에서 처방하는 약과 주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적절한 백신이나 처방약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현재의 양방의 바이러스 백신과 항바이러스 제제 등으로 증상만 다스리는 것 이전에 반드시 한방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지켜주고 내 몸을 안전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